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의 두 번째 형태고요. 표준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보고 그래프를 알아내야 된다고, 그려야 된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표준형은 그래프적 특징, 그래프의 특징인 축, 꼭지점. 자, 얘네들을 알기 쉬운 상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프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형태. 우리가 이걸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표준형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기도 하냐면요. 기본형의 평행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본형의 평행이동. 자, 즉 기본형에서 원점에서 그려지는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평행이동, 그래프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 상하 좌우로 좌우로 이동을 하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본형에다가 y는 ax 제곱에다가 내가 평행이동했다 라는 정보만 관계식에 집어넣게 되면 그게 바로 어떤 함수든 그래프적 특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준형의 모습이다 라는 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표준형을 하기 전에 평행이동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평행이동이 정확한 증명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지막에 도형의 이동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책에서도 조금 간단하게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주어진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만.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로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외워놓고서 쓰다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수상 과정에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였다. 이런 말로 식을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X 대신에 X-P를 대입을 할 거고요. Y 대신에 Y-Q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본형이었던 Y는 AX제곱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 Y-Q는 A 가로 열고 X-P의 전체 제곱 이렇게 모습이 변하겠죠? Y랑 X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입을 했다라고 해서 없어지시면 안 돼요. 그냥 Y 자리에 -Q, -P 이런 거 대입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왜 P만큼 이동했는데 뒤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제 사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왜 마이너스로 등장을 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일단 외워서 조금 활용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관계식은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된다? 우리가 Y는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요. A 가로 열고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꼭 외워두셔야 되는 형태예요. 이게 바로 표준형의 그래프죠. 관계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형에서 외웠던 6가지였는데 이제 5번째는 기본형에만 해당한다고 필기했었으니까 그쵸?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똑같이 기본형이란 특징이 등장을 해요. 다만 상하좌우로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X랑 Y에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근데 누구는 안 변해? 상하좌우로 이동을 했다라고 해서 폭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A에 관련된 성질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A에 관련된 성질들 어떤 거 있었죠? 첫 번째 어떤 거? 포물선 모양이라는 거 그대로 유지가 되죠.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 네 번째 특징이었죠.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좁아진다. 자, 요 두 개는 변하지 않는 동일한 성질이에요. 그럼 누가 변하냐? 이제 2번, 3번 성질이 변하게 되겠죠. 5번 성질과. 자, 2번 성질은 뭐였었죠?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0,0에서 드디어 다른 데로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 P, Q로. P, Q. 자, 외우는 거는 어떻게? 주어진 요 완전제곱식 괄호 안에 들어있는 x가 0이 되게끔 해주는 x값 얼마여야 돼? p 들어가야 0 되죠? 그쵸? 그래서 p, 얘가 0으로 사라지면 그때의 y값은 q니까 p, q가 될 거예요. 그치? 자, 왜 꼭지점의 좌표가 p, q예요? 왜 얘가 0이 되는 x값이 과연 꼭지점에 위치해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우리가 완전제곱식이라고 부르는 얘는 항상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의 값이 가장 작을 때가 0 혹은 가장 클 때가 0일 겁니다. 요 앞에 있는 부호에 따라서. 그렇겠죠? 앞에 있는 a가 양수라면, a가 양수이면 a x-p의 전체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될 거예요. 얘 양수고 얘 양수니까 제일 작아져 봐야 0까지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면 우리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생겨서 바닥 생긴다라 그랬었죠? 그치? 그 바닥이 언제? 얘가 뭐일 때? 0일 때. 자, 요렇기 때문에 우리가 괄호 안이 0이 되는 x값이 꼭지점이 된다라는 거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외워주시고요. 두 번째, 축! 당연히 변하겠죠? 왜? 꼭지점이 변했으니까. 우리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이랑 어떻다? 같다라고 분명히 설명했죠. x는 p입니다. 이렇게 두 개 같다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은요, 문제 뭐였어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이 증가, 감소하는 범위 찾아주는 거였었죠? 우리 뭘 이용해서 풀자고? 그래프 이용해서 풀자고. 맞습니까?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뭐만? 축만 잘 그려주시면 변함없이 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해요. 축 똑같이 그려지는데 이때 이 축이 x는 0에서 x는 p로 변했으니까 이쪽 가려놓고 보면 증가하네요. 증가 범위는 x가 0보 p보다 작을 때, 감소 범위는 x가 p보다 클 때, 요것처럼 뒤에 오는 숫자만 변한 거니까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요 부분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표준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기본형을 이동을 해서 등장한 그래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프의 특징, 축이라든지 꼭지점의 좌표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모양이라는 거. 여기. 자, 요거 형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꼭 복습해주세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